네, 9월 5일 뉴스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는 주유소가 늘어나고 개인이 소유한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공원에선 자율주행 로봇이 이용객들에게 배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5일에 정부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두 번째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차 경제규제 혁신 과제는 모두 36건입니다. (50년) 뒤 세계 인구 5명 중 1명이 고령이 될 때 한국은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고령이 돼 전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진 결과 50년 뒤 세계 인구의 중위 연령이 30대 후반일 때 한국 인구 중위 연령은 60세가 넘어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통계청은 5일에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에서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17.5%에서 2070년 46.4%로 28.9%포인트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상인 에미상에서 게스트상과 시각 효과상, 스턴트 퍼포먼스상, 프로덕션 디자인상 등 4개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비영어 드라마가 에미상을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TV 예술과학 아카데미는 현지 시간 4일에 마이크로소프트 극장에서 열린 제74회 크리에이티브 아츠 프라임 타임 에미상 시상식에서 이 같은 선정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이날 시상식에서 주제가상, 촬영상, 편집상, 프로덕션 디자인상, 스턴트 퍼포먼스상, 시각 효과상, 게스트상 등 7개 부문 후보에 올라 경쟁을 했습니다. 네, 9월 5일 뉴스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흰난도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모두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운동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현재 부장님께서 아직 퇴근을 안 하셔서 자리에서 하면 너무 시끄러울까봐 회의실 겸 랩실로 사용하는 곳에서 뉴스를 리딩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9월 6일 뉴스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비과세, 소득세, 공제 등 감면으로 깎아주는 법인세 규모가 1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조세 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비과세, 공제 등을 통한 국세 감면액은 총 69조 3,155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가장 많이 감면되는 세목은 소득세입니다. 소득세 감면액은 40조 3,988억 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내년 법인세 감면액은 12조 7,862억 원으로 전체 국세 감면액의 5분의 1가량입니다. 법인세 감면액은 규모와 비중 모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규모는 2021년 8조 8,924억 원, 올해 11조 3,316억 원에서 내년에는 근 13조 원으로 증가합니다. 비중도 작년 15.6%, 올해 17.8%에서 올해는 18.4%까지 올라갑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는 국내 상륙했던 태풍 가운데 중심 기압으로는 역대 3번째, 풍속으로는 8번째로 강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기상청에 따르면 흰남도가 이날 0시 제주를 가장 가까이 지날 때 중심기압은 945헥토파스칼이었습니다. 오전 4시 50분 경남 거제시에서 상륙할 때는 955헥토파스칼이었고 오전 5시 53분 부산 오륙도에서 측정한 중심기압은 955.9헥토파스칼이었습니다. 6일에 10분 평균 풍속 최고치는 37.4m/s로 역대 태풍 상륙 때와 비교하면 2019년 41.1m/s인 링링과 1961년 36.7m/s인 헬렌 사이 8위였습니다. 애플이 오는 현지 시간 7일에 아이폰 14 라인업을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고급 사양인 프로 모델 가격이 지난해보다 $100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5일에 스마트폰 판매 감소에도 값비싼 아이폰이 중심에 서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아이폰 13 프로와 프로 맥스의 가격이 각각 $1,099와 $1,199에 이르는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지난해 출시된 아이폰 13의 경우 128GB 모델의 미국 판매가는 기본 모델이 $799, 프로는 $999, 프로맥스는 $1,099였습니다. 네, 아직 장기침이 다 낫지 않아서 마지막에 좀 머뭇거리게 됐는데 그래도 이렇게 뉴스 리딩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9월 6일 뉴스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네, 9월 7일 뉴스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첫 명절인 이번 추석 연휴에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9곳에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한 임시선별 검사소가 운영됩니다. 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역별 주요 거점과 이동 유입이 많은 9개 휴게소에 임시선별 검사소가 설치됩니다. 경기도는 경부선 안성휴게소, 중부선 이천휴게소, 영동선 용인휴게소, 서해안선 화성휴게소 등 4곳에 설치됩니다. 애플사의 비접촉 시 간편결제 시스템인 애플페이가 이르면 연내 대형 유통 카드 가맹점을 중심으로 국내에 도입될 전망입니다. 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1년간 애플페이의 국내 배타적 사용권을 갖는 내용을 두고 애플 측과 계약 마무리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식 도입이 확정될 경우 근접 무선 통신인 NFC 호환 단말기를 보유한 일부 카드 가맹점을 중심으로 이르면 연내 애플페이 시범 서비스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도 영향으로 침수된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러 갔다가 실종된 신고된 주민 등 9명이 구조됐습니다. 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6일 오후 8시 15분부터 이날 2시 15분 사이 구조된 9명 가운데 39세 남성 A씨와 52세 여성 B씨는 생존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러나 70세 남성 1명과 65세 여성 1명, 68세 남성 1명, 신원 미상의 50대 남녀 각 1명, 20대 남성 1명, 10대 남성 1명 등 7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배수 작업과 수색 작업을 벌여 현재까지 9명을 발견했습니다. 당초에는 실종 신고자 수를 기준으로 7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네, 9월 7일 뉴스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네, 9월 8일 뉴스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추석 연휴인 9일에서 12일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총 5,228곳을 지정 운영한다고 8일에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 외 병의원 1,793곳이 환자의 1차 진료를 위해 응급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들 병의원 인근 약국 3,435곳이 연휴 기간에 문을 엽니다. 이 밖에 서울 시내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 총 67곳은 평소처럼 24시간 운영합니다. 당직 의료기관과 약국은 운영 시간을 확인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애플이 현지 시간 7일에 아이폰 14 시리즈 등 새로운 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애플은 이날 미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 있는 애플파크에서 파아웃이라는 이름의 행사를 열고 아이폰 14 시리즈와 애플 워치, 에어팟 등 신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아이폰 14 시리즈는 6.1인치형 기본 모델과 6.7인치형 플러스, 고급 모델인 6.1인치형 프로와 6.7인치형 프로 맥스가 공개됐습니다. 아이폰 14 시리즈는 프로 모델 가격이 지난해보다 $100 인상될 것이라는 업계 예상과 달리 모든 지난해와 같은 가격으로 책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 모델은 $799부터 플러스는 $899, 프로는 $999, 프로 맥스는 $1,099로 시작합니다. 프로와 프로맥스는 상단 카메라 부분에 노치가 5년 만에 없어졌습니다. 아이폰의 상징이었던 노치는 카메라 모듈 부분만 뚫은 펀치홀 디자인으로 변경됐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감소세를 돌아선 가운데 2주 후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5만 명대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수학자들로부터 나왔습니다. 다만 이런 예측에는 추석 연휴 이동량과 대인 접촉 증가 변수는 반영되지 않아서 연휴 방역 상황에 따라 실제 확진자 수 규모는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8일 전날 발표된 코로나19 수리 모델링인 TF의 수리 모델링으로 분석한 코로나19 유행 예측 리포트에 따르면 울산과학기술원인 유니스트 수리과학과 생물수학 랩은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7일 85,484명에서 일주일 뒤인 오는 14일 61,779명으로 줄어들고 21일에는 다시 51,780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잘했는지 모르겠네. 네, 9월 8일 뉴스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내일부터 좀 쉬고 다음 주 화요일,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다시 뉴스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공살 굳은 남자입니다. 이번 주도 뉴스 리딩을 잘 끝냈는데요. 다만 좀 많이 불편했던 게 아직 장기침이 완벽하게 낫지 않아서 말을 할 때마다 장기침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많이 속상한데 뉴스 리딩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자꾸 장기침이 나오는 것 같아서 많이 불편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빨리 예전처럼 좀 완벽하게 좀 나아서 좀 마음 편하게 대화를 하고 뉴스 리딩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 주도 이제 프로젝트 모집을 다 끝내고
대체적으로 좀 일이 많았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또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틈틈이 이제 영상도 제작을 해가지고 빠르면 토요일 날 업로드가 될 수 있도록 할 텐데 사실 잘 모르겠네요. 아나운서라는 직업에 있어서 처음 가진 꿈이다 보니까 쉽게 포기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가슴이 너무 뛰어가지고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질 예정이고요. 행복한 연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럼 다음 주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안녕. 제 업무용 서랍 안에는 이렇게 먹을 게 많습니다. 사탕도 많고요. 과자도 많은데 사실 자기 관리한다고 통 먹지 못했던 군것질입니다. 진짜예요. 드실래요? 오늘도 최형훈 직원입니다. 내일 봬요.